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네 번째 동영상이네요. 조금 더 빨리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이번 주는 너무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지난주죠. 지난주는 훅 갔죠. 음. 어, 여기 영상에 나오는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영상에 나오는 이 숙녀분은 저의 제자입니다. 저의 제자고 현재 모 대학병원의 의사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스승의 날 본인 잠도 못 자고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선물을 사서 저한테 주기 위해서 저희 동네로 이렇게 왔었어요. 너무너무 고맙죠. 너무너무 기특하죠. 그래서 그 일요일 날 저도 사실 일요일은 좀 저만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데 이날은 지연이가 와서 과감하게 기쁘게 이렇게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서로 살아온 이야기, 지내온 이야기들 정말 즐겁게 시간을 나눴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하는 친구고 꿈이 있는 친구고 현재에도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자신이 말하는 목적지 목표를 이루었는데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정말 꿈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경으로 제가 이 좋은 분위기와 배경으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할 이야기는 좀 젊은 청년들에게 힘을 불어넣었으면 해요. 너무 한국 청년들은 공부에 매몰돼 있고 저 시절에도 똑같았어요. 오히려 더 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는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1반, 그 다음 성적이 나오는 학급은 2반. 저 때도 그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특설만 해서 성적이 좋은 친구들. 그리고 S대 몇 명, 서울대 몇 명 가는지에 대해서 학교 막 서열이 붙고. 그런데 딱 10년 가더라고요. 딱 10년 가. 제가 절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성적 때문에 심각할 때는 자살을 한다거나 성적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하를 한다거나 성적 때문에 너무 자신을 학대한다거나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라는, 제발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기회가 여러 군데가 있고 여러 번의 기회들이 와요. 그런데 그 수능 성적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해요. 현재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입학할 때쯤 고 시절 IMF 시절에 저희 선배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뒤에 93학번, 94학번들 IMF 시절이라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직을 다시 가려고 재수를 하고 다시 교대를 가고 한의사를 준비하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공무원 바람이 아마 이때부터 많이 불었던 것 같아요. IMF 시절에 잘리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 공무원이 아무래도 사기업보다는 명태나 잘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의대, 의대 이쪽이 한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거의 수능 성적이 거의 하늘을 치솟았죠. 지방대금 저기 어디 그건 의대라면 서열 차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성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열심히 했던, 고생을 해서 이렇게 갔던 한의대생들이
지금 갑자기 시대가 좀 뭐 이렇게 바뀌어서 한의사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맞이했어요. 비단 한의사뿐이 아니에요. 뭐 제가 봐도 근처에 문 닫는 뭐 치과들도 있고요. 문 닫는 병원들, 그리고 잘 되는 뭐 병원만 있고 또 너무 안 되는 병원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되었다고 해서 다 이게 그 보장된 그 시절에 그렇게 어렵게 다시 들어갔음에도 보장된 그게 나타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정말 시장에서 자기가 회사 다니다 갑자기 사표 빨리 내고 나와서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뭐 제일 잘 살아요. 뭐 집도 몇 채고 뭐 차도 뭐 굉장히 비싼 거 타고. 근데 그 친구가 공부는 참 못했거든요. 예. 이렇게 바뀌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 뭐 대학교가 필요 없다, 공부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목숨 걸고 죽도록 공부해서 이거 아니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공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앞에 영상에 보지만 저 제자는 꿈이 있어서 계속, 이 제자도 굉장히 우여곡절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산들을 많이 넘었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되기까지 과정이. 그런데 본인의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이 이겨내고 견뎌낸 거죠. 예. 근데 그러한 포인트가, 아 나는 무조건 뭐 학벌이 좋아야 돼, 서울대를 가야 돼, 아마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나는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했는 거지.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 본인이 공부에 안 맞다면 장사로도 성공할 수 있고요, 영업으로 성공할 수 있고요, 그 뭐 성공할 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단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 많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더라, 이거는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봐도 장사하는 친구가 성공했는 친구인데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리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살아요. 그게 뭐냐면 막 정신없이 자기를 몰아붙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분야에서 이제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인내와 인고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냥 울고 웃고 그냥 놀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위에서 뭐 떡이 팡 떨어지고, 절대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의 요점을 말씀드리면, 정말 이거 아니면 다 없어진다라는 생각은, 공부와 학벌은 그건 아니다. 단 공부는 필요하고 평생 하면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공부들도 많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하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젊은 시절에 지금 보면 이혼율도 많고, 보면 굉장히 결혼하기가 빡빡하고 자식을 낳기도 참 출생률이 너무너무 낮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갖춰진 걸로 시작하지 말고, 사람이 정말 괜찮으면 네, 없는 조건에서부터도 시작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새빵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식도 정말 부모님 돈 하나도 안 받고 제가, 예, 저하고 와이프 돈은 합쳐서 시작을 했는데, 물론 부주로 결혼식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와서 좀 흑자 예산이 집행이 되었지만 그 강남구청역 그 뒤편에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어요. 정말 그 월세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래도 자가는 아니지만 30평대 전세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전세 살다가 월세로 다시 완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조금 올라왔죠.
뭐 올라갔다고도 하기도 힘들죠. 뭐 월세 살면 떨어지고 전세 살면 뭐 올라가나요? 그런 게 아니죠. 근데 그 와이프랑 연애를 할 때 이걸 봤어요. 와이프도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고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자기한테 애착이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제가 그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좀 나태해지고 제가 스스로 게으러지는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방향성이 없으면서 무조건 열심히 살자 이건 아니고 여유는 가지되 자기에 대해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이런 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면 그 친구가 이제 이혼을 했는데 음, 굉장히 저기 가슴 아프게 이렇게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 와이프가 이렇게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이제 헤어지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 또 한편은 또 다르게 또 서로 막 이렇게 둘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자꾸 싸우다 보니까 또 화합이 안 돼서 이렇게 이혼이 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조건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물론 사람이 살다가 평생을 살아도 그 사람을 다 모를 수 있지만 너무 준비 없이 너무 단편만 보고 결혼을 했던 부분들이 컸던 것 같아요. 아, 쟤는 이런 조건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번 기회에 이 사람을 놓치면 다음에는 이런 사람을 만나질 못할 거야 라고 해서 결혼한 친구가 하나의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 조건 되니까 이렇게 좋은 조건이니까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라고 했는데 뭐 아닌 케이스가 되었죠, 결국은. 그런데 물론 좋은 케이스가 더 많아요. 잘 산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런 케이스가 부각되는 거죠. 근데 그 젊었을 때 이렇게 따지는 그런 조건들 있죠. 뭐 아버지가 잘 살아? 아, 저기는 대기업 다녀? 저기는 전문직이야?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인생에 언제나 고비는 온다. 그리고 전문직조차도 요새 힘든 고비가 있는데 그 시절이 만약 그런 조건들을 보고 결혼했더라면 그런 조건들이 어려워서 힘들어지고 사라질 때 그리고 그 조건들이 흔들릴 때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말 새방이라도 내려가서 서로 손을 잡고라도 울면서라도 나는 이 고비를 우리 같이 함께 이겨내보자. 우리 일어나보자. 뭐 자기는 뭐 쿠팡에라도 파트너스라도 가더라 일을 하고 와이프는 심지어 뭐 식당에 가서 접시라도 닦더라도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일어나는 정신이 있고 바람직한 생각이 있으면 정말 극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주변에 이혼을 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관계까지 허심탄회한 대화도 안 되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 뭐 하세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뭐 하는 게 그게 직업이 그 사람일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정말 게을러서 정말 자기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조건이 된다면 그러면 판단을 잘해야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지혜롭지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조건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나중에 어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게으른 자는 아무 자도 못 쓴다 라는 말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성적과 학벌도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최고가 최선은 아니지만 필요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젊은 시절 연애도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을 그 어려운 과정과 하나하나의 그런 시간들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가고 조금 어렵더라도 헤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연인들을 많이 만들라. 예. 비단 연애뿐만이 아니죠. 친구도 마찬가지죠. 되게 심플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위치가 높고 어떤 사람이 좋은 자리에 가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모이죠. 그런데 어려울 때 정말로 자기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들이 좋고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이 예에서도 금방 드러나네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을 때도 남아있는 사람들과 네, 그 중에서 연인을 한번 고르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한번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 있으면 그 젊은 시절에 저는 정말로 해외로 한번 나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번이 아니고 그냥 도전해서 나가라고 하고 싶어요. 특히 남자들, 뭐 여성분들 마찬가지 무조건 월급이 적더라도 많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그게 도전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어떻게든 가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젊었을 때 정말 그 머리가 경직되지 않고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정말 발전이 되거든요. 그 제가 하나 예를 들면 그 모 물류회사 아는 지인이 있어요. 네,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어리고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 그 한국에서 취업이 별로 안 됐는 것 같아요. 이쪽에 하다가 안 되고 저쪽에 하고 안 되고 이러다가 해외 나와서 현장에서 중화기, 중화학 무역 뭐 이 관련해서 물류를 현장에서 좀 처음에는 시급이 낮고 이렇게 정말 어려운 요건에서 현지 채용으로 이렇게 배웠다가 지금은 30대 초중반인데 그 일을 해본 사람이 없어서 거의 뭐 8, 9천만 원을 받는 것 같아요. 30대 초중반에 해외에서 그렇게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선택을 했고 그 길을 도전을 해서 지금 굉장히 남들보다 좀 빠른 길을 가고 그 여건도 잘 할 수 없는 포지션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첫 번째 동영상에 해외 취업에 관해서 말씀드린다 했는데 해외 취업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한국 기업을 통해서 나가는 채용, 그리고 현지에 있는 우리 한국 기업을 통한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의 현지 채용, 그리고 뭐 외국계 기업에서 한국인을 뽑는 역으로 이렇게 한국에 진입하는데 또 들어오는 채용. 정말 다양한 채용이 있는데 그 사이트는 대사관, 코트라, 뭐 코이카, 한인 한인 단체 사이트, 그 뭐 한인 사이트 이런 여러 곳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요즘 이렇게 보면 그래도 못해도 한 1,500불, 2,000불 이상은 기본으로 시작하라고 하는데 그 젊은 시절에 그 돈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그냥 잠깐 1년 하고 뭐 내가 이렇게 여행 갔다가 이렇게 오지라는 생각보다는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있으면 한번 새롭게 도전을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길이 열리고 그리고 좋은 점이 지금 제가 젊었을 30대, 20대 후반의 시절보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더 크게 더 번성해서 지금 진출이 다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다만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지금 굉장히 취업의 문이 잠깐 좁아졌는데 이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굉장히 많은 취업의 문이 열릴 거니까 준비를 하시고 예비를 하시라. 그럼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냐? 뭐 한국에 기존에 취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저녁에 어떻게든 영어 공부를 하시고 영어를 마스터를 하신다는 생각에 요새 너무 잘 돼 있죠. 유튜브 같은 거라도 배울 수 있고 학원도 너무 온라인으로 잘 돼 있고 그리고 그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스펙 쌓으려고 막 하고 서로 경쟁해서 무조건 대기업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물론 대기업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기업이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아니 대기업이 떨어졌어요. 대기업 가기 위해서 뭐 공무원 하기 위해서 뭐 2년 3년 노량진에 있고 또 대기업 또 삼성전자 가기 위해서 뭐 2년 뭐 1년 더 반수 아니 저는 제가 그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도 삼수를 했죠. 네, 삼수를 했고 저도 늦게 취업을 했죠. 그런데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정말 담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좋은 조금 낮은 자리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라면 무조건 들어가서 시작을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박주영 그 축구 선수 박주영 아시죠? 굉장히 한국에서 잘 쳤잖아요. 그때 이제 근데 유럽 리그에 진출했는데 좀 벤치 시절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히딩크 감독인가요? 누가 감독이 이렇게 말을 했죠. 그 작은 리그라도 아마 계속 움직이고 뛸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간다 라는 거.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갔는데 남들이 보면 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게 너무 주전들이 짱짱하니까 그냥 벤치 멤버야. 그러면 정말로 그 좀 하위 리그에 뛰는 실질 운동을 막 뛰는 사람보다 나중에 더 못할 수가 있어요. 이 예는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하나 바로 이야기해 드리면 제가 해외에 있을 때 대기업 법인장 출신들이 나오면 못 버티고 많이 다 날리시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현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현지 채용으로 이렇게 버티시다가 나와서 회사를 차린 분들은 아직도 버티고 잘 살고 또 승승장구하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20대, 30대 때 입사를 할 때 어떤 분은 삼성에 들어가고 뭐 LG와 같은 좋은 대기업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까지는 그분들이 열심히 살고 이렇게 뭔가를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는데 살아가면서 너무 편한 거야. 그리고 시스템에서 익숙해져 버린 거죠. 나중에 한 차장, 부장만 돼도 이제 지시하고 관리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총칼을 쓰고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게 활동할 시간이 줄어들어 버리고 연습할 시간이 없어 버리고 실무를 하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현지에서 채용을 돼서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직급이 낮고 나이가 들어도 좀 힘든 위치였고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본인이 또 다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 리그에서 계속 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환경이 바뀌어도 계속 다시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위기에 강한. 이 말이 조금 전에 말했던 조금 적은 리그에서도 계속 뛸 수 있는 그런 힘을 활동성, 근육량을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엉덩이가 무거워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많이 돌아다니기도 쉽지 않고 엉덩이가 무거워지면 의자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죠. 네.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게 세상의 모든 이치와 논리들이 많이 연관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저는 공무원도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고 대기업 입사든 무슨 어떤 시험이든 딱 시간을 정해놓고 두시고 딱 그 기간에 못 하시면 과감하게 딱 그 한 달 나게 그것도 좋은 경험이거든요. 경험하고 딱 접고 새로운 길로 조금 본인 생각에 낮아지는 길로 근데 사실 지나고 나면 그게 낮은 길이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속에 답이 있어요. 네. 20년, 15년 지나면 낮아지는 거 아니고 어느 순간 역전도 되고 당연히 어느 순간이 아니에요. 이건 비일비재하니까 그런 길들이 많다. 그래서 본인이 계속 활동성을 늘릴 수 있는 길로 본인이 어떤 길이라도 계속 할 수 있는 길로 가서 이겨내는 인내력을 키우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